자, 수능에서 도형 문제를 만났을 때, 도형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관찰이에요. 자, 관찰이 뭐냐? 일단 문제에서 제시해준 조건이 있을 건데, 자, 가시적으로 제시해준 조건이 있을 거고, 비가시적으로 제시해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가시적으로 조건을 제시해줬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뭐 직각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주는 경우고, 이 경우를 갖다가 뭐 살짝 꼰 것도 아닌데 살짝 다르게 주면은 뭐 각도 ABC가 각 ABC가 직각인 삼각형 ABC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느낌으로는 뭐가 있을까?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 줄 수 있겠죠. 삼각형 ABC가 뭐다? 이등변이라고 줄 수도 있겠고, 또 삼각형 ABC에서 AB랑 BC의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정삼각형 ABC라는 정보를 갖다가 그냥 말 그대로 명시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걔를 갖다가 조금 꼬아서 한다면은 이런 느낌이죠. 뭐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랑 AC랑 길이가 같고요. 또 각도 A가 60도래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너랑 너랑 길이 같대. 아, 이등변이니까 너랑 너랑 각의 크기가 같겠구나. 근데 여기가 60도라고? 아, 그러면은 너랑 너도 60도구나.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도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한 게 비가시적으로 조건을 제시해준 상황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시해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조건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도형에 표시하는 거예요. 이등변이야? 그러면은 길이 같고 각 같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서 문제에서 제시해준 상황을 꼼꼼히 관찰을 합니다. 자, 이때 길이와 각을 표시해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이런 거를 표시를 안 하고 뭐 내 머리를 믿다가 문제를 풀면은 내가 좀 더 캐치할 수 있는 정보를 캐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길이와 각에 대한 정보는 웬만하면 잘 표시를 해둬라.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뭐냐? 자, 관찰을 잘 했어요. 그 다음 해야 될 행동은 바로 자, 아래로 내려보자.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바로 요거예요. 이게 뭐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이 있을 거고, 문제에서 제시된 도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떤 도형이나 어떠한 특이한 상황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특징을 무조건 모조리 다 이용을 해줘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자, 문제에서 우리가 뭐 이렇든 저렇든 어떤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무조건 써야 될 게 첫 번째로 피타고라스를 우리가 무조건 써줘야 돼요. 무조건.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막히는 경우에서 대부분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진짜 뭐 발상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를 못 푸는 경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행동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을 까먹고 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또 문제를 풀다 막힌 경우가 많아요. 특히 도형 문제에서 더욱더 그래요. 도형 문제는 모든 정보를 갖다가 문제에서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다 꽁꽁꽁 숨겨두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행동들을 꼭 모두 다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 직각 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볼 만한 게 바로 뭐냐면은,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자, 직각 삼각형은 잘 봐요. 어떤 각이 직각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도를 알파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고, 또 이 변의 길이도 자동으로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이 변의 길이가 나오고 사인 알파나 코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 길이 알아? 근데 사인 알파 아니까 그러면 요 길이도 알아. 그럼 피타고라스로 또 요 길이도 아는구나. 이런 식으로 직각 삼각형에서는 세 변의 길이 중 하나랑 세 각의 크기 중 하나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도 우리가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적용되는 특이한 성질이에요. 또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 그럼 무조건 세 변의 길이 같고 60도 60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또 60도, 30도, 또 45도 같은 이런 특수각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또 여기서 직각 삼각형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번에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래요. 그러면은 요 길이 같고 이 각이랑 이 각 같다. 그리고 또 이 점에서 아랫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이어버리면은 얘가 직각이 된다. 그럼 뭐다? 얘랑 합동이네. 따라서 이 각도와 이 세타로 그러면은 너도 세타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런 점을 짜르르르 읊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이런 경우겠지. 자, 지금은 어떤 도형으로부터 특징을 사용한 경우고요. 어떤 상황으로부터 특징을 얻어낸다면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어떤 원이 있고 어떤 원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접한데 그러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점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어떻다? 수직이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이용해 줄 수 있겠죠. 이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점까지 거리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고 이런 것도 꼭 표시해 두고요. 자, 또 우리가 원에 대해서 지금 나온 김에 얘기를 마저 해보자. 자,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특히 도형 문제를 풀 때 원이라는 애를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될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은 원은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팔방미인 같은 존재예요.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베이스로 뭐 있어요? 중심과 반지름이 있겠죠. 중심과 반지름은 그냥 완전 베이스. 원 문제에서 무조건 100% 쓰이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 또 뭐 있어요? 원주각 중심각이겠죠. 원주각 중심각이 있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어떤 호 AB에 대해서 얘가 바로 호 AB죠. 자, 호 AB에 대해서 자, 중심각이 이 알파로 간다면은 어떤 원주각은 몇 도가 된다? 바로 알파가 된다. 바로 여기서 중심각 원주각에서 또 조금 확장 적용한다고 하나? 그래서 나온 게 뭐였어요? 그러면은 어떤 지름을 갖다가 호로 하면은 얘 중심각이 180도니까 이때는 원주각이 무조건 90도다. 90도 직각.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또 여기 이등변이 두 개나 숨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주각 중심각에서 살짝 확장 적용시키면은 바로 나는 지름 직각이라 부르거든. 어떤 지름 직각이란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직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원의 특성상 이변의 길이 같죠? 그러면은 너도 이등변이고 너가 이등변이죠? 이런 식으로 지름 직각이 만들어지는 순간 굉장히 뭔가 쓸 수 있는 단서가 많아져요. 따라서 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꽃갈모자라는 성질 있다. 꽃갈모자라는 성질. 자, 그게 바로 뭐였어요? 꽃갈모자 성질 뭐였냐면은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그었을 때 원, 접선? 그럼 무조건 일단 이렇게 잇고 봐야지. 그리고 직각인 걸 쓰고 봐야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점에서 원의 중심에다가 선을 이어버리면은 얘랑 합동이 되는구나. 이런 성질도 원에서 굉장히 자주 쓰인다고요. 이게 바로 뭐였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특징을 얻어내는 경우였다. 또 뭐가 있을까? 말하려면 엄청 많아요. 어떤 내심과 외심에 대한 성질도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특수각에 대한 경우도 있고. 자, 특수각에 대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 ABC가 있다 해볼게요. 근데 자, 요 각도가 120도고 요 변의 길이가 3이고 요 변의 길이가 4라고 해볼게요.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자, 저 한 내각이 120도야? 그러면은 이 선을 연장시켰을 때 여기가 몇 도야? 너가 60도네. 특수각이네. 특수각이면 우리가 직각 삼각형을 떠올리기 굉장히 좋다고. 그럼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4. 그럼 너 길이는 2고 너 길이는 2루트 3이네. 따라서 삼각형 ABC 넓이 구하는 거는 1도 아니네. 자, 지금 여기 아래 써있는 거 봅시다. 자, 보조선 또한 아무데나 긋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철학이 있게 그어야 된다. 자,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내가 보조선을 왜 그었어요? 왜 그었어? 특수각이 보이니까. 특수각은 직각 삼각형이랑 연관짓기 굉장히 좋으니까. 또 그리고 어떤 원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이차함수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해봐요. 그럼 이때도 보조선을 그냥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막 긋는 게 아니라 자, 얘랑 얘만 긋죠? 왜? 원의 중요한 성질은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이유가 있게 그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원이 어떤 직선이랑 접해 이럴 때도 원으로부터 어떤 직선에다가 선을 막 긋는 게 아니라 이런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긋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조선을 그을 때도 아무데나 아무 생각 없이 긋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있게 그어야 된다. 이 점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또 상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징이 뭐 있을까? 자,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에는 이거 볼게요. 자, 또 그 오른쪽에 써 있는 게 뭐냐? 어떤 상황이나 특징으로부터 도형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 ABC에 대해서 변 AB의 길이가 1이고요.
변 BC의 길이가 루트 6이고요. 변 CA의 길이가 루트 7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너의 제곱이네. 삼각형 ABC가 바로 직각 삼각형이네. 이런 식으로 어떤 피타고라스라는 특징으로부터 직각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런 경우 뭐가 돼? 제일 긴 너가 빅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으로부터 피타고라스라는 특징으로부터 삼각형 ABC라는 도형이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도형이나 상황을 발견하면은 그것의 특징을 이용하랬죠. 그러면은 어떤 특징으로부터 도형을 찾아내고 또 그 도형으로부터 특징을 이용하면 되겠다. 또 어떤 경우 있냐면은 자, 어떤 삼각형 ABC가 있다 해볼게요. 어떤 삼각형 ABC가 있어. 근데 자, 내가 그림을 살짝 지금 일부러 이상하게 그린 거야. 근데 어떤 BC의 중점을 라지 M이라고 해보자. 근데 여기서 선분 AM과 선분 BC가 직각이래.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또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죠. 너가 이등변이네. 따라서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다.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만의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도형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요. 또 어떤 경우 있을까? 어떤 경우 있을까? 자, 이번에 이런 경우로 해볼까? 자, 어떤 점 A에 대해서 점 B, 점 C, 점 D가 점 A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요.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뭘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점 B, C, D는 바로 뭐다?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세 점이 바로 B, C, D라고 우리가 생각해줘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으로부터 원이란 도형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원 하면은 또 뭐야? 중심과 반지름, 또 그리고 중심각, 원주각, 그리고 또 뭐냐? 꽃갈모자, 이런 성질을 갖다가 또 짜르르 떠올려서 쓸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내가 말한 내용이 이제 뭔 내용들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도형 문제를 틀 때랜다. 자, 도형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관찰이에요, 관찰. 왜일까? 왜냐면은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이런 성질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도형 문제를 풀 때 주고 싶은 마지막 팁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바로 뭐냐면은 자, 도형 문제를 풀다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머리를 꽁꽁 싸매고 막 괴로워하지 말고 자, 문제 상황을 천천히 보면서 내가 해봄직한 그냥 막 아무 보조선 긋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봄직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도움이 되냐면은 자, 모의고사를 푸는데 도형 문제가 너무 안 풀려. 그러면 일단 넘어가요. 왜냐면 이런 도형 문제는 내가 어떤 게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스피드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 내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너무 사고가 꽉 막힌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넘어갔다가 좀 있다가 뇌가 좀 상쾌해졌을 때 다시 그 문제를 봐면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 경우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내가 이 영상 아래에다가 자, 도형 문제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무한 등비호수 문제 해설 2개 넣어놓을게요. 자, 그거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금 강의한 이 내용들이 코치님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과 학생들은 내가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도형 문제 나오는 거랑 또 기백에서 2차 곡선 있죠? 자, 그쪽에서 도형 문제 내가 푸는 거 영상 몇 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 영상들 보면서 지금 쌤이 이 강의 이 도형학개론 있죠? 도형학개론 강의에서 말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할게요.